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하지정맥류는 다리에서 심장 방향으로 올라가야 할 정맥 혈액이 오히려 아래로 역류하는 혈액순환 장애의 일종입니다. 하지정맥류는 가족력 그리고 노화,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 환경이나 비만 그리고 여성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이 강한 질환입니다. 선천적으로는 이제 정맥의 판막이나 혈관이 약하다면 다리에 조그만 압박이 가해져도 혈관이 쉽게 손상되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하지정맥류라면 아들은 25%, 딸은 65%의 확률로 하지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 2명 모두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아들, 딸 관계없이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하지정맥류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심한 환자들, 특히나 젊을 때부터 하지정맥류가 심한 환자들은 보면 대부분 가족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치료한 경험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수술했는데 그 따님이 수술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손녀가 수술했다. 이래가지고 3대에서 이렇게 수술한 경우도 많고 엄마와 그 자녀분들 뭐 아들, 딸 여러 명이 한 4~5명이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수술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런 가족력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뭐 직업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도 쉽고 예후도 좋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료에 적합한 시기라고 한다면 가능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한번 발병하면 자연 치유되지 않고 서서히 악화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한다면 만성정맥 부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되며 다리 통증, 무거움증, 부종, 저림, 야간 근육 경련 등의 불편 증상과 함께 피부 괴사, 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더 악화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리한 마취나 절개 없이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져 있죠. 레이저 정맥 폐쇄술은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적 치료법인데요.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에 레이저 광섬유를 삽입해 레이저 열로 병적인 혈관에 열을 가해 폐쇄 흡수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전신 마취, 척추 마취, 수면 마취와 같은 무리한 마취가 필요 없고 피부 절개가 없어 수술 후 바로 보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절개술과 발거술에 비해 재발률이 낮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과 병행 치료하는 경우에 치료 효과는 더 높고 재발률은 더욱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과 병행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은 주로 이제 심한 하지정맥류 환자이거나 고령, 기저질환자, 하지정맥류 재발 환자와 같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권고되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음파 장비의 발달과 약물 운용 방식에 대한 의술이 발달하였고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하지정맥류 근본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은 초음파를 보면서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에 거품 형태의 혈관 경화제를 주입해 병적인 혈관을 경화시켜 체내 흡수시키는 치료법인데요. 특별한 마취나 절개가 필요하지 않아 외래에서도 시행 가능하고 치료 후에 즉시 보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뢰도가 높은 한 논문 결과에 따르면 이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확률은 0.01%에서 0.1% 미만으로 매우 낮고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비교 연구가 있어 보다 안전한 치료법이라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좋지만 이제 레이저 정맥 폐쇄술은 주로 이제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의 근위부, 상부 부위에 혈관이 직경이 큰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부 쪽 특히나 이제 무릎 밑으로 가면 우리 이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과 신경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이저 시술을 하면 신경 마비라든지 후유증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로 아래쪽에는 초음파 유도 경화요법을 하죠. 그래서 레이저 정맥 폐쇄술과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을 이렇게 병행해 주시면 효과가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제 고령이거나 뭐 또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초음파 유도와 경화요법만으로도 하지정맥류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정맥류는 사실 이 재발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하지정맥류 재발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하지정맥류 재발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 시행되는 1년간 10만 건 이상의 하지정맥류 수술 중에 최소 2만 건 이상은 하지정맥류 재발로 인한 수술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하지정맥류 진료 지침서인 유럽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하지정맥류 재발률은 치료 2년 후 최대 35%, 11년 후에는 최대 65%에 달한다고 보고하면서 하지정맥류 재발은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재발의 원인이 주로 이제 진단, 치료 계획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정된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개정된 유럽 임상 진료 지침에 따르면 치료 부위의 신생혈관의 생성이나 치료 혈관의 재개통 그리고 정상적이었던 혈관과 관통정맥의 병적 진행 등 생물학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인 대복제정맥을 뽑아내는 수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혈관이 생성되어 다시 재발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오래 서 있는 직업 환경이나 비만, 고령,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하지정맥류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이 하지정맥류 재발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더 완벽한 하지정맥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치료 후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면서 제일 문제가 재발 없는 하지정맥류 치료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진단, 그리고 치료, 관리의 전 과정에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2008년부터 레다스 응용치료법을 고안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진단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고성능의 혈관 초음파 장비를 통해 원인 혈관과 장가지 혈관까지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치료에 있어서는 채소 마취와 절개가 필요 없는 레이저 정맥 폐쇄술과 불편 증상을 유발하는 장가지 혈관까지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재발률을 줄이고 불편한 증상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후 추적 관찰을 통해 치료한 혈관이 체내에 잘 흡수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치료 후 장기 검진입니다. 재발성 하지정맥류는 치료 후 1년간은 주로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3년에서 5년이 지나서야 재발성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료 부위 신생혈관이나 관통정맥에서 발생한 미세한 역류가 서서히 재발성 하지정맥류로 발전하는 것인데요. 이를 정확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 후에도 1, 2년에 한 번씩 장기검진을 통해 재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 환경도 좀 작용을 하긴 해요. 요즘 보면 그 직업 중에 오래 서 있는 분들도 많죠. 네. 그리고 또 오래 이제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식습관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키도 커지고 또 비만해지고 이런 키가 크고 비만해지는 게 이게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더 큰 환경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보면 우리 이제 이런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 예전에 뭐 어머님들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 보면 밤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늘 고생한다고 예, 밤에 아고다리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하지정맥류 때문에 아팠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 원인을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네, 그 자체가 다리의 정맥순환에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래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심장에서 내려온 피는 무릎 아래쪽에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면 이제 정맥피는 종아리 근육이 움직여주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가만 서 있거나 가만 앉아 있게 되면 피가 늘 밑에 쏠리게 돼요. 그러면 다리가 팽창되고 혈관도 팽창되고 또 그러면서 다리도 무거워지고 그러면 이제 혈관도 손상될 가능성이 많죠. 또 환자분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는 시기는 대부분 오후 그리고 저녁.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아프다. 뭐 잘 때 종아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런 분들이 주로 오후에 불편한 경향이 많고 다리가 부을 때도 아침보다는 오후에 더 많이 붓습니다. 육안으로서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보려면 일단 울퉁불퉁 튀어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상들. 자기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리가 무겁다, 붓는다, 종아리가 아프다,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터질 듯하다, 그리고 빵빵해진다, 그리고 주무실 때 쥐가 난다. 어떨 때는 피부에 가려움증 같은 게 옵니다. 예, 그리고 피부에서 열감이 화끈화끈 있다. 이러면 일단 정맥순환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예. 이제 치료 후에도 하루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해주시거나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 환경이라면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습관화하시고 틈틈이 까치발 운동과 같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스트레칭을 통해 하지정맥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무리한 하체 운동은 오히려 다리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흡연과 음주를 줄이시는 것이 좋으며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우나, 반신욕 등의 뜨거운 환경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차원의 노력보다는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치료를 고민 중이시라면 장기 검진 시스템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선택하시는 것도 환자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기 운동이 제일 좀 좋죠.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은 좋은데 꼭 좀 우리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중에는 왜 우리 남자들 좋아하는 스쿼트 있잖아요. 그래서 중량을 많이 해서 무거운 중량으로 스쿼트를 하는 거는 이게 스쿼트 하면서 근육 안쪽에 정맥에 압력이 걸리면서 새롭게 관통정맥, 새로운 역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한 후에 조금 조심해야 될 운동 중에는 과도한 스쿼트 운동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돼. 기본적인 뭐 걷기 운동이나 등산, 수영, 자전거 다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단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장기 검진을 한번 해보는 거죠.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로 확인을 해본다면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카프는 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 기관 인증인데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 안전 체계 등 약 150개의 항목에 걸쳐 꼼꼼한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인증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전국적으로도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은 2019년에 경상권 최초로 카프 인증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2021년에도 재인증에 성공하면서 하지정맥류 분야에 있어 재인증까지 획득한 유일한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인증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인증까지 받는 과정에서 하지정맥류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 많은 개선과 발전이 필요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진료 안전성과 그리고 환자 안전 체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환자들에게도 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